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난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갑자기 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지폐, 화폐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하에 지배당할 것이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장님, 지난 시간에 피터 틸에 대해서 피터 말씀해 틸. 주기로 네.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 꼭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피터 틸에 대해서 네. 가까이 가면서 네. 가슴이 약간 뛰기 시작했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한데 네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더 가까이 가봤어요. 네. 와, 전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이 세상을 손에 쥘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앞서 나갔나요? 왜 그런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친구가 일론 머스크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네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죠. 거기에 또 카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카림. 근데 이 친구가 아마 유튜브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 완전 정말 거물이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모였어요. 그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각자 뿔뿔이 사이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네. 그러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말썽꾸러기들끼리 같이 자랐어요. 네. 근데 이 말썽꾸러기들이 네. 전부 다 사회로 흩어나갔어요. 네네네. 연락이 안 돼요. 아, 농담이고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와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한 그 페이팔이라는 게요. 네. 그 결제 수단이에요. 네. 결제 수단인데 광범위한 곳에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곳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아까 얘기한 그 페이팔 마피아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뿔뿔이 사회로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나머지 분들은 뭐 정말 위대하고 자산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 일론 머스크와 바로 피터 틸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 페이팔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피터 틸이 이제 헤어집니다. 이 사람이 수완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어요. 페이스북. 예,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투자를 해요. 그게 바로 그 요즘에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예, 거기 또 투자를 해서 네.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팔란티어라는 팔란티어.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듭니다. 팔란티어 코리아도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예. 뭐 지사가 들어와 있는 거고 네네. 그 팔란티어라는 이 회사가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네네. 라고 했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요 주 고객이 거의 55%가 나라 기관이에요. 미국에 정보국, 국방부, FBI, CIA, 이민국. 뭔가 무서운 기관들만. 약간 네네. 뭐 하는 데야? 네네네. 그게 나오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45%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요. AI 기반으로 한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훈련도 시키고요. 장비도 개선하고요.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실예로 정말 그 회사가 그 일을 했어라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빈 라덴을 빈라덴. 사살하는 작전에 이 팔란티어가 개입하게 됩니다. 오. 옛날에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깊숙한 동굴에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미사일도 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팔란티어 회사에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의 친척은 누구이고 이게 어떤 관계를 가고 어느 나라를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의 모든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이곳을 가서 인공위성으로 딱 찍었더니 경계 태세가 돼 있는 거죠. 그 옥상에는 총을 가진 사람, 무장된 사람들이 있고 경계에도 삼엄하고 정말 이게 이상하다 해서 네네. 거길 더 데이터로 쫓았더니 저기에 바로 빈 라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해서 완성시킨 게 바로 팔란티노 기술이에요.
미국 정보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 그런 걸.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가 지금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들은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추방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체류 기간이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20세 여자분이 이민국에 체포 구금이 됐어요. 비자 연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잡혔냐면요. 네. 비자 연기를 확답을 받고 나오면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이토록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그것도 관리하는 것이 팔란티어예요. 이민국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제3국을 거쳐서 왔는지, 직접 왔는지, 비자는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 언제 연장을 했는지, 이 사람의 부모는 진정한 미국인인지, 이런 모든 파악들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곳이에요. 이 기업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은 네. 쪽으로. 테러를 주동했던 수장을 잡는. 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확실한 데이터로. 양자의 확률적으로 네. 얼마나 정확하게 네. 찍어서 잡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불법 이민자들 와갖고 뭐 행패를 부리고 총기를 소지하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색출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기 지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기업이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울 때요, 이게 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러시아는 막강하잖아요. 그쵸. 무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때만 해도 뭐 세계 2위 군사 그럼요. 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더군다나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다양해요. 네. 우주 항공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데 네. 우크라이나가 또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쩔쩔매요. 거기에 가장 깊숙이 개입된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어떻게? 드론으로. 들어보죠. 이렇게 드론이 막강했습니까? 이게 드론에 대한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명된 전쟁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네. 젤렌스키와 팔란티어 회장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체계로 드론을 이용해라. 공격도 할 수 있지만 방어도 할 수 있는 게 드론이다. 굉장히 정확했어요. 다리도 없앴죠.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도 없앴죠. 여기에 팔란티어 기업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쁜 쪽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정부는, 국가는 우리 개인들을 통제하려 할 거예요. 그 CBDC라는 이 개념과 백신 개념도 좀 마찬가지고요. 어떤 질병에 있어서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백신 안 맞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내 자유예요. 백신을 맞을 건 내 자유예요. 네. 근데 그 자유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통제하기 쉬운 방법으로 갈 거라는 거죠. 네. 디지털화, 디지털 화폐, 이런 모든 시스템은요, 내가 거래하는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 시간에 가서 어느 곳에서 식사를 했는지, 내가 어디서 잤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어떤 책을 읽는 것까지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 바로 팔란티어예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집단 아닌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권, 이사, 백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돈의 흐름,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대성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해줘요? AI가 해주는 거예요. 이 AI가 더 발전되면 양자까지 들어오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거예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양자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쟤 뭐야? 너는 전문가가 있는데 네가 왜 자꾸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모든 것이 집대성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모든 데이터가 바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나는 네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스리기 좋을까요? 거부할 수 있어요. 난 디지털 화폐 안 써. 나 백신 안 맞아. 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립돼요. 고립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못 사 먹을걸요. 이 모든 시스템화하는 이게 바로 팔란티어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터 틸? 피터 틸. 네. 그러니까 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난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니 바로 얘네 라이벌인 금융 세력, 네. 이 월가 세력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세상이 바뀌는데 네. 아직도 은행에서 저금하고 그걸 뽑고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이틀씩이나 걸리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네.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어요. 네. 모든 걸 장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둘 진짜 옛날에 페이팔에서 야 우리 한번 사업 한번 해볼까?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 하자까짓 거 해서 12명 13명이 모여가지고 페이팔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팔아야겠어.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왜 팔지? 이베이인가 거기에 팔았을 거예요. 아, 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서 느낌이 왔어요. 얘네들은 가치가 최고일 때 파는구나 라는 느낌이 살짝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꿈을 위해서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각자 일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피터 틸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큰 화면이 있으면요, 잠깐 뭘 찍 하면 쫙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띠리띠리 탁, 이거 띠리띠리 탁탁탁탁탁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와, 영화에서만 나왔던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우성 씨. 왜 긴장하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나를 이렇게 딱 해갖고 그쵸.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피터티라는 단어가 노출됐을 때 이제 말한 사람 추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팔란티어 회사에서 올해 미 육군에 100만 달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100만 달러. 미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성 씨, 트럼프 대통령 직원의 이 부통령 이름 뭐예요? JD 벤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벤스가 또 피터 틸의 신복이었어요. 네. 이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전까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것도 나이가 40살밖에 안 된 사람이 트럼프라는 이 거물의 부통령이 된다?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네네. 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모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보고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 두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정보는 다 어디로 갈까요? 피터 틸로 갈 겁니다. 피터 틸이 주는 정보를 아마 JD 벤스를 통해서 트럼프한테 줄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도 될 수 있죠. 네. 가교 역할. 네네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신복을 거기다 심어 놓고 국방부나 국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자기가 집대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거길 집대성해서 미국에 가려운 거, 이민자 색출, 어느 암살자를 죽이는 거, 전쟁에 개입하는 거, 특히 요즘에 민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숨은 권력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일론 머스크,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자연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자연이요? 예, 자연. 태어날 때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란 그 수풀림, 개발하지 않은 원시적인 네.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을 거고, 바람과 뭐 별과 해와 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 바로 자연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잊지 말자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테슬라의 전기차. 그러니까 그 전기차에 보면요, 왜 인공위성으로 쏴가지고 이 데이터된 이 자동차를 모는 개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눈으로 감시해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저 차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을 기계로 와서 인공위성에서 이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달나라를 간다는 그런 개념이 우주 항공 기술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경비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금을 캐기 위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네. 나는 좀 약간 철부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지구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주의 그 수많은 폭발에 의해서 떨어진 거니까. 네. 그 화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화성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가면은 일단 금부터 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옛날에요. 기름으로 결제했던 달러로 결제한 것을 페트로 달러라고 했어요. 석유의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를 지켰어요. 네. 금본위제 처음에 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로만 금을 결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금본위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체제에서 브리튼 체제인가요? 네, 브리튼 우드라는 거기서도 금본위제를 미국에서 받아들이면서 달러로만 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미국의 금본위제였어요. 지금은 과연 달러는 무너질 것 같은데 네. 달러가 없어진다면 어떤 통화로서 이 세계를 움직여야 될 것이냐 라는 게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테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미국이 달러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지속될 것이다. 왜냐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똑같은 체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면 달러를 이용해야 된다는 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에서 50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폐, 화폐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계가 바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 피터 틸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최초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금과 은이 들어가요. 최초의 화폐가 뭐죠? 최초의 화폐. 모든 화폐의 기준은 금과 은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 본위제, 은 본위제로 네.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적인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존중하자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두 사람이 저는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은 편리함으로, 한쪽은 규제함으로. 둘 친구가 네. 같은 일을 하고 웃고 떠들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했던 이 친구가 한 명은 세계적인 기업에 우주를 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소통을 잘하는 X를 만들고 네. 이 모든 것들을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네. 한 명은 모든 것을 데이터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친구라니 정말 네. 저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여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금과 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현물이에요. 이제 데이터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록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이제는 우린 숫자로 살아야 돼요. 그 숫자에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 나의 모든 자유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통제하에 지배당할 것이고요. 그 지배함에 내가 항거하고 저항하면요, 고립이 될 것이고, 네. 고립된 곳에서 생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연속극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저쪽에 가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서로 놀리면서 아픈 마음을 건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과연 통제받는 세상에서 네. 얼마나 더 재밌고 통쾌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말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람끼리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네. 과연 생에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버는 거 좋죠. 사실 돈이 너무너무 편리해요. 네. 편리한 삶을 줍니다. 그렇지만 돈도 쓰고 갖고 싶은 거 갖다 보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질림을 느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뭐 항상 뭐 금과 은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중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남들을 훈계하고 남들한테 지적질 안 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적들도 하고요. 선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0세 동안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세계를 보잖아요. 피터 틸이라는 애가 뭐예요, 나랑? 잘 모르는 애거든요. 이 피터 틸이라는 애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훔쳐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훔쳐보게 되니까 나도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한 번은 내가 돌이켜본 삶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삶,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요. 내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며 조용히 사색을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